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톱 뉴스는 트럼프 바이든, 바이든 트럼프 TV 토론 리턴 매치였었죠.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오른쪽에 82세, 왼쪽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CNN 스튜디오에서 대선 후보 간 첫 TV 토론을 했습니다. 바이든은 80만 일자리 창출 얘기를 했고, 트럼프는 인플레, 경제가 죽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수도 하지 않고 90분 난타전, 낙태, 이민 놓고도 치열한 공방, 서로 내가 더 건강하고 유능하다 주장. 어제 있었던 일 중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기습 의결했다. 이런 뉴스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러 신문의 일면의 중요 기사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민주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탄핵 소추를 야 5당이 민주당하고 함께 이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고 표결을 이제 본회의가 열리는 즉시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순간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회의 표결 이전에 해야 될 일을 마치겠다. 속도전. 이제 그래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을 했다. 이제 이런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야당 쪽에서는 방송 장악 쿠데타 시도한 것이다. 뭐 이렇게 비판했다고 하고요. 위원장, 부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자 방통위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며 본격적인 수싸움에 들어갔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김홍일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걸 우려해서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방송장악 쿠데타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방통위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을 했습니다. 방통위는 통상 수요일에 전체 회의를 여는데 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자 일정을 갑자기 앞당겨 그 앞주인 금요일 어제 이제 회의를 열은 겁니다.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두 사람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이의 없이 가결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8월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송문화진흥원 이사 9명, 김사 1명에 대한 공모 절차가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 7월 11일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8월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KBS 이사 11명 같은 기간 공모를 받습니다. EBS 이사 9명은 임기가 오는 9월 14일 끝나 다음 달 12일에서 25일 오후 6시까지 공모를 접수합니다. 이제 여권에서는 김홍일 위원장이 탄핵안 처리 직전에 사의를 표명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을 지명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경우에 다시
대통령 몫의 상임위원 2명 체제를 재가동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탄핵 표결 전에 사퇴했었습니다. 기사 제가 살펴봤는데요. 어, 지금 네, 이 기사 저희가 살펴봤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트럼프에 밀린 바이든. 예, 어제 TV 토론은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크게 이겼다. 뭐 이런 결과가 지금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바이든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바이든이 말을 더듬고 실언을 하고 그래서 여론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보령 리스크가 부각된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악몽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거친 공세를 펼쳤는데 거짓말을 했다.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서로 최악 이런 얘기를 쏟아내면서 네거티브 비방전으로 흘렀습니다. 다음 뉴스 볼까요? 러시아 동맹과 군사협력 확대한다. 러시아 외교 차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지원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ICBM 다탄두 기술 제공 가능성,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대응 검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르게이 리아코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동맹국들과 군사협력 문제가 상당히 확대됐다. 러시아 장거리 미사일의 동맹국 이전을 거론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첨단 군사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는 레드라인을 넘으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검토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북한 러시아 밀착에 맞서 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방한한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 DNI 정보국 국장을 접견을 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아콥 러시아 외교 차관, 러시아 국영방송사 로시아 원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동맹 파트너 국가에 이전하는 방안을 언급을 하면서 러시아의 동맹들, 전략적 파트너들과의 군사 및 군사기술 협력 문제가 상당히 확대가 됐고 논의 영역도 지리적으로 넓어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맹과 전략적 파트너란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가라는 질문을 하자 지도를 보라. 그걸 이해하기 위해 깊이 추론할 필요도 없다.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토론 끝나자 바이든 교체론 나왔다. 조선일보는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미국 언론도 비슷합니다. 트럼프는 시중 여유롭고 차분했다. 일부 이슈에는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바이든은 쉽게 화를 내고 말을 더듬었다. 시청자의 67%가 트럼프가 승리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바이든이 승리했다고 대답한 시청자는 33%. 그래서 더블 스코어로 트럼프가 이겼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 웹툰의 만화 같은 실화. 미국 나스닥 데뷔하는 날 급등했다. 네이버 웹툰 상장 9% 넘게 올라 첫 거래일 기준 기업 가치 4조 원, 카카오 엔터 등 다른 웹툰 업체들 미국 상장에 탄력. 네이버의 웹툰 플랫폼 서비스 네이버 웹툰의 미국 법인이자 본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주가가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첫날 공모가보다 9% 이상 상승하면서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2005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 웹툰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에서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글로벌 모바일 웹툰 생태계의 강자로 성장했습니다. 이날 주가 상승으로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 약 26억 7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3조 7천여 원에서 첫 거래일 종가 기준 약 29억 달러, 약 4조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말 더듬은 바이든, 후보 교체론 터져나온. 경직된 바이든, 고령 리스크 노출. 트럼프는 격앙 않고 정책 비판. 시청자 67% 트럼프가 잘했다. 공방 중 한국, 삼성, 김정은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삼성 이야기는 바이든이 했고요. 김정은 얘기는 트럼프가 했습니다. 다 자기 자랑을 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뉴스인데요. 멍한 표정 짓고 해야 할 말 잊고 민주당 바이든의 충격과 절망, 절망이라는 단어까지 썼네요. 취재진들이 이미 토론 초반에 트럼프가 승리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쪽에서 오히려 패배자, 호구, 격한 발언이 나왔고요. 트럼프 쪽에서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말자 이랬다고 합니다. 이제 고령 이슈를 놓고 골프로 설전을 벌였는데 트럼프는 나는 일반 대회에서 2번이나 우승한 경력이 있다. 그러자 바이든은 누가 멀리 치나 내기 대결하자. 장타 대결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사퇴론, 정말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느냐. 그런데 바이든이 자진 사퇴할 경우에만 후보 교체가 가능하다. 자, 민주당은 후보를 바꿀 수 있는가? 당이 강제로 낙마시킬 방법은 없다. 바이든 지지자들에게 계속하자 이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뉴욕타임스를 비롯해서 그 언론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바이든 사퇴가 불가피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뉴섬, 휘트머 이런 다른 대한 후보들의 이름도 거론이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공화당 전당대회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7월 15일에서 7월 18일 이때 있는데요. 이제 이때 공화당 전당대회, 그 다음에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8월 19일에서 22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있는데 이때 8월 19일, 20일 이때 후보를 교체하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요?
트럼프가 달라졌네. 상대편 말 끊지 않고 정제된 모습을 보였다. 4년 전엔, 4년 전엔 중간에 71번, 71번이나 끼어든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달라졌네. 한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혹 하면 탄핵 소추를 발의를 하고, 뭐 본회의를 통과시키기도 하고, 아무튼 민주당 툭 하면 탄핵,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8건이나 발의를 했습니다. 8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25개월여 만에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포함해 모두 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대상은 장관급 3명, 검사 5명이었습니다. 이중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건 4건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부결 이제 되기도 했죠. 윤정부 이전 역대 정부를 통틀어서 국회에서 이뤄진 탄핵소추보다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전의 역대 정부를 통틀어서 국회에서는 3번의 탄핵소추가 있었는데 그거보다 많다.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 당권 후보 나경원 조선일보 인터뷰를 했는데 당 어려울 때 뒤로 숨은 적 없다. 선당 수사 십자가 질 사람은 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출마했나? 지금은 자기 정치할 사람이 아닌 다 내려놓고 헌신할 대표가 필요하다. 무력한 당을 깨워서 강하게 만들 것이다. 원희룡, 한 달 전엔 출마 안 한다더니 일부 친윤과 손잡고 어느새 힘을 과시하고 있다. 원희룡이 대표가 되면 배제의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동훈은 정치가 미숙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신뢰가 깨졌다. 하루아침에 관계가 변해서 크게 놀랐다. 한동훈이 당선된 윤 정부가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갈 것이다. 대통령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작년 전당대회 불출마 때는 서운했지만 공사 구별해야 한다. 대통령 지킬 것이다. 이건 이제 그 작년 전당대회 때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나경원 주저앉히는 연판장 돌린 일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수 정체성 드러나게 당명도 교체하겠다. 수도권, 중도, 청년 정치도 보수 뿌리가 튼튼해야 확장이 가능하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경원 조선일보 인터뷰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말이죠. 이재명의 경쟁자로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경선 룰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그걸 정한다고 그랬거든요. 이재명 혼자 나오면 찬반 투표로 결정을 지을지 아니면 그냥 추대 형식으로 할지 뭐 등등. 그런데 정하지 못했다. 이재명 단독 출마할 경우에 모양새가 영 아니다 라는 부담감이 있다. 후보 등록 시한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제대로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개딸들에게 표적이 될까봐 출마자가 전무하다. 16개 586을 말합니다. 맏형, 이인영, 고심 끝에 사양. 뭐 개딸들이 이인영 벌써 표적으로 삼아서 집중 포화를 이제 퍼부을 그런
태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인영, 아 뜨거라. 그래서 사양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처음부터 이인영은 나갈 생각이 일도 없었다.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 이인영 얘기를 거론을 하자 이인영이 내 이름 제발 들먹이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김두관 결심한 바 없다. 다 손사래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감히 이재명 경쟁자로 나설 것이냐. 유인태 민주당 당원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이 맞선다고? 너 돌았냐? 소리 들을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손드는 놈은, 그래서 이재명과 한번 겨뤄보겠다고 손드는 놈은 너 돌았냐? 미친놈일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오늘날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싱하이밍이 다음 달 한국을 떠납니다. 임기 중에 내정 간섭 발언 등으로 논란이 여러 차례 됐었죠.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다음 달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1월 한국 부임 이후 내정 간섭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는데 공교롭게도 한중 관계 개선 조짐이 나타난 시점에 교체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싱하이밍 본국으로부터 7월 10일자로 귀국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지금 이제 4가지 재판받고 있잖아요.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 백현동, 불법 대북송금.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이 사실은 민주당으로 볼 때, 또 국민들이 볼 때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그런데 1심이 9월에 확실하게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이 되면은 피선거권 박탈이 됩니다. 따라서 이재명은 대선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430억 선거 비용, 그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을 전부 다 토해놔야 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여의도 당사를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강제적으로 천막 당사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오는 9월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을 경우에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 같은 1급 체제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이제 이재명 그 한 사람에게 집중된 당 장악력이 아주 빠른 속도로 원심력이 발동되면서 지금 이재명계가 4분 5열 찢어질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공판이 9월 마무리된다. 기소된 지 2년 만이다. 원래 공직선거법 위반은 기소되면 6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2년이나 걸렸습니다. 이런 재판부, 정말 언제까지 이런 이 늑장 재판, 현행법을 어기는 늑장 재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경우에 뭔가 페널티를 좀 재판부에도 가하는 방법 없을까? 이런 여론이 들끓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늑장 재판일지언정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렸으면 한다. 이제 이런
국민 여론이 있는 건데요. 선고는 10월에 나올 전망이다. 대선 이후 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의 첫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 것이다.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재판장 한성진, 어제 증인 신문을 끝낸 뒤에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 그리고 다음 달 12일 검찰과 변호인이 낸 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서증 조사라고 하죠. 8월 23일 이재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 그리고 9월 6일 피고인 이재명의 최후 진술, 그 다음에 검찰의 구형, 이것을 진행하는 결심 공판. 이제 선고 공판 날짜는 확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대개 결심 공판이 9월 6일에 있다면 그로부터 한 달 이전에 결심 공판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선고 공판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부산이 광역시로서는 처음으로 소멸 위험 지역이다. 65세 이상 23% 초고령화, 젊은 가입 여성은 대폭 줄었다. 전국 소멸 위험 지역 광역단체 볼까요? 전남, 전북, 강원, 전북, 경남, 충남, 충북, 부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이 제일 많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규정을 바꿔서 9월 전공의 복귀 길 열어주기로 했다.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직하면 1년 내에는 복귀를 못하지만 같은 과 연차 돌아올 수 있게 허용하겠다. 전공의들 사직 확인 전화 안 받아. 일부 전공의, 의대생, 의협과 회동 뭐 이런 이제 기사인데요. 아무튼 정부가 그동안 얘기했던 원칙과 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의대 정원 이게 확정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돌아오는 전공의들에게는 좀 유연한 자세로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하고 조국당이 한동훈 특검법 다음 달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런 겁니다. 한동훈 특검법,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뭐 이런 대상을 삼는다. 이런 겁니다. 23일 여당 전당대회 이전에 통과 방침, 7월 23일 이전에 통과를 하는 그런 스케줄로 밀어붙이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고발 사주 의혹, 자녀 특혜 의혹을 겨냥한 한동훈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 7월 교체 본국 돌아갈 듯. 작년에 배팅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무릎 모으고 메모하는 그 앞에서 아주 모멸적인 발언을 했는데 한국이 미국에 배팅하는 거 후회하게 될 것이다. 네. 중국 패배 배팅하는 사람들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이런 내정 간섭 발언을 해서 크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동아일보도 나경원 당권 후보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동훈은 도의, 신의를 벗어난 정치를 한다. 원희룡은
윤심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본인은 어떤 경쟁력이 있는가? 원외 당대표, 국회 사이클 못 따라간다. 나는 당 떠난 적도 없고 뿌리도 깊다. 원외 당대표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원희룡 두 사람은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원외 당대표는 핸디캡이 있다. 이런 뜻이고요. 본인은 당을 떠난 적 없고 뿌리도 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때 나경원 이 사람이 당대표 도전을 했었거든요. 그때 나경원 본인도 원외였습니다. 네. 지난번 전당대회 때 본인도 역시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원희룡과 한동훈을 향해서 원외이기 때문에 국회 사이클을 못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2년 전에 아니죠 작년에 본인은 어떤 생각으로 당대표에 도전을 했었는지 이제 뭐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좀 자가당착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대통령과 식사했다는데 화해를 했는가? 현역 국회의원으로 돌아왔으면 섭섭함은 뒤로 하고 대통령을 성공시켜야 재집권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제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나온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자 불문 선거가 많았는데 나쁜 프레임이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 나온 선거도 많다 이런 겁니다. 굶었다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일각에서 결선 투표까지 갈 경우에 나경원과 원희룡이 단일화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원희룡과 단일화할 생각 없다. 나는 국민과 연대할 뿐이다.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하는 얘기고요. 지금 하는 얘기. 지금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뭐 연대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1차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극적인 연대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1차에서 득표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원희룡으로 단일화하느냐 나경원으로 단일화를 하느냐 또 이런 시비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한동훈 때리기 거칠어지는 여당 전당대회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총선 참패 책임론 공세를 펼치고 있고 한동훈 측은 본인들 바닥만 드러난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론조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전 국민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당 대표 선호도 한동훈 38%, 나경원 15%, 원희룡 15%, 윤상현 4%. 그래서 1강, 2중, 1약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여당 지지층, 그러니까 여당 당원들을 포함한 여당 지지층만 한정했을 때는 한동훈이 55% 압도적인 1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동훈 대 나머지 3명, 한동훈 대 비한 이 구도로 보면은 38대 34. 그래서 이제 비슷한 그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푸틴이 얼마 전에 이제 평양을 방문을 했잖아요. 무박 1일, 20시간 동안 방문을 했었는데
김정은에게 자동차를 선물을 했습니다.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라는 아우루스 리무진을 선물했는데 그 차에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부품이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인데요. 러시아가 214억 원 상당의 한국 부품을 수입을 했는데 그 한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아우루스 리무진 오토바이 제작을 했다. 이런 겁니다. 결국은 김정은이 푸틴에게 선물 받아서 타고 다니는 차에 한국 부품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겁니다. 올해 세금이 9조 원이나 더가 아니라 덜 거쳤다는 겁니다. 세수, 조기 경보, 2년 연속 발령. 이런 기사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요, 법인세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법인세가. 기업이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거죠. 법인세가 15조 원이나 줄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십시오. 아주 거대한 풍선인데요. 이게 이제 서울 상공을 돌아다니게 될 예정입니다. 이 거대한 풍선의 이름은 서울의 달, 서울달,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의도에 이제 일단 띄워봤는데 다음 달 시범 운영을 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 상공에 보름달 모양의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달이 떠 있다. 서울달은 헬륨가스의 부력을 이용해서 열 기구처럼 수직으로 비행하는 가스기구다. 다음 달 시범 운영을 거쳐서 8월 23일부터 운영이 되는데요. 탑승료 어른 25,000원, 그 다음에 이제 36개월에서 18세까지 소인은 2만 원, 기후 동행 카드 소지자는 10% 할인된다고 합니다. 네, 서울 달 주말에 수도권 장마 최대 120mm 물폭탄 강풍 예상됩니다. 대비하십시오. 지금 사실은요, 여러분, 정가에서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그 음모론을 얘기했다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사설을 실어서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일부 공개된 회고록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눴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독대를 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부분은 인정을 했고, 그러나 그 내용을 멋대로 왜곡했다. 이렇게 또 이제 반박을 한 셈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김진표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박홍근이 이 대화가 있은 직후 김진표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소상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추가로 주장을 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진표, 박홍근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이태원 참사 음모론 발언이 지금 일파만파로 아주 소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 것은 2022년 12월 5일 국가 조찬기도회 이후 이제 독대하던 자리였다는데요. 김진표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꺼내자 윤 대통령이 조작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그럴 경우 이상민 장관 물러나게 하면 억울한 일이지 않겠어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도 그때 김진표에서 한테서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다라고 대화의 메모를 근거로 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했던 말, 즉 좌파 언론들, 뭐 가령 MBC, JTBC, 뭐 또 일부 뭐 유튜브 이런 좌파 언론들이 사고 2, 3일 전부터 이태원에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성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이다. 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또 박홍근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 그 언론 입장에서는 뭐 정확한 진위를 알 길이 없죠. 두 사람만 얘기를 했다 하니, 네. 그런데 이제 동아일보 사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극적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이나 입에 올릴 음모론을 입법부의 수장 앞에서 거론을 했다면 가버이 넘길 일이 아니다. 참사 직후부터 언론의 취재를 통해 경찰과 구청이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사전에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압사를 우려하는 10여 차례의 112 신고 전화가 묵살된 사실이 줄줄이 드러났다. 여기에 음모론이 끼어들 때가 어디에 있는가? 이 사설의 결론 부분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 과정에서 음모론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 사실인지 진상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전에도 윤 대통령이 대체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기에 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일이 없지 않았기에 더욱 그렇다. 참 이런 것은 이제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에게 표를 주었던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답답한 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을 때마다 뭐 역술인 천공한테서 뭐가 얘기가 있었다느니 가령 의대생 증원 문제만 해도 이천, 천공 뭐 발음이 비슷한 걸 빗대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인사가 있거나 또는 해병대원 뭐 VIP 경로설 이런 것에서 또 누구 때문에 그랬다느니 뭐 누가 뭐 민원을 했다느니 이런 확인이 안 되는 이야기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중심으로 해서 용산 대통령실에 이렇게 저렇게 떠들고 있던 차에 김진표 회고록에 이태원 참사 음모론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거론됐다는 그런 회고록 폭로가 터져 나왔고 여기에 박홍근이 맞장구를 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민주당이 주말을 지나면서 아마 이것을 다음 주에 크게 확산시키는 뭐 그런 일을 벌이지 않을까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까 보내드린 4개의 재판 이재명 10월 첫 1심 선고 가능성. 네, 여기까지 여러분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아침 신문 여러 가지 우리나라와 국제적으로 일어난 톱뉴스 여러분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